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15도 선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7.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5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영덕이 6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5도, 포항과 경주 1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수능일에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사는 앞으로 포항에서 추가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 부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압축될 텐데요. 우리나라 지진 전문가들은 포항의 지층은 이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진 권위자이자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고려대 이진환 교수. 이 교수는 앞으로 포항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직설적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거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 예를 봐도 지금 더 이상 물집이 없기 때문에 포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난 5년간 진행한 지진과 지하수 수위 그리고 지표 변형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화면은 기존에 뚫려 있는 지열발전소 시추공에 지진과 지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는 장면인데, 시추공 관측 시스템의 단면도를 보면 지하 수위 관측 장치는 PX1, PX2, EXP 시추공에 한 곳씩, 신부 지진계는 PX2 시추공에 지하 500m와 780m, 1400m에 연달아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죽장면 상옥리와 연일 은민운동장, 한동대, 장량공원 등 21곳에는 지표 지진계와 지표 변형 측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부 지진계 2개가 고장나긴 했지만 이 장비들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포항에서 발생한 4,801건의 지진 자료를 정밀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2월 11일 포항에서 규모 4.6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4년여 동안 포항의 지층은 계속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지진 관측소를 통해서 관측된 지진 관측 현황은 지진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후 급격히 낮아졌던 지하수 수위도 점진적으로 회복돼 지금은 3개 관측소 모두 정상 수위에 접근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진 발생 10년 후에도 진앙지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지만, 포항의 경우 지열발전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가로 물을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도내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적 설치 기준에 관계없이 경북도 내 학교 기숙사 223개 동에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 기숙사 3동은 오는 2025년까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영세한 데다 공사 금액도 소액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제외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 지난 10일 오전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11m 지붕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다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코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을 했고 혈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고정하고 이송 중에 심정지 발생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과 작업 통로용 발판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포항에서도 지난 6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평균 5.4명이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공사 금액 1억 미만의 공사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는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복되는 지붕 추락사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안전 지침까지 신설했지만 현장에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돈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을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돈선거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역사도시회의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역사도시회의는 과거 수도였던 도시를 중심으로 창설된 세계역사도시연맹의 공식 회의체인데요. 올해는 커뮤니티를 통한 역사도시 창조를 주제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회의에는 21개국 48개 회원 도시가 참가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경주 개최 이후 17년 만입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같이 공유해서 안동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コミュニティを重視して、そして若い人育てて、そして歴史都市を持続可能なものにして。 첫날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중국 시안, 이란 테헤란 등 회원 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호텔을 시구에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중인 황천 게스트하우스를 프론트 데스크로 활용해서 수요자에게 지역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호텔을 연결시킬. The important historical place, they make them to work as an archaeologist. And that's a project from 3 museums. 이튿날은 페루 쿠스코, 러시아 카잔, 터키 오스만시의 시장단 발표, 문화관광 전문가 회의, 청소년 포럼 등이 이어지고 마지막 날은 안동 선언문이 채택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한국 전통 불꽃놀이인 하회마을 선유 줄불놀이, 한복 패션 등이 진행됩니다. 세계역사도시연맹은 과거 수도였던 도시를 중심으로 1987년 일본 교토에서 창설돼 현재 65개국 125개 회원 도시가 있고 국내에선 이사 도시인 경주를 비롯해 안동, 공주 등 5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가 천북면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고 건조벼 8,600여 톤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물량은 지난해보다 140% 증가했고 산물벼는 매입이 끝났으며 건조벼는 다음 달 13일까지 삼광 단일 품종으로 매입합니다. 매입 대금은 벼 40kg 기준 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연말에 최종 정산합니다.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대구 경북 지역 5.18 유공자 7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후 대구 경북 유공자들 가운데서는 첫 승소사례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980년 6월 중순 경북대 재학생 김종길 씨는 동료 학생 6명과 광주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 5,000장을 만들어 대구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9월 초 당시 원대동에 있는 안기부 대공분실에 강제 연행돼 30일 동안 고문을 당했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우울증도 좀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인권의 가치,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국가 폭력을 행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 씨 등 7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5.18 유공자 가운데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는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를 적용 집행해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당사자들은 한편으로 재판 결과가 더 씁쓸하다고 말합니다. 고 권용호 씨 유족은 권 씨가 어렵사리 교직에 섰지만 이후 평생을 정신과 치료에 시달리다 암으로 40대에 숨졌는데도 법원은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도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사 모든 게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되고 짓밟혔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구금 일수만 단순 계산하면 이런 거 왜 받느냐고 이런 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험한 거죠. 대구와 경북에서도 5.18 당사자와 가족 1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가 항소의 최종 결과는 다시 기다려야 하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에서 축구장 1,7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익원 경북도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경북도 내 불법 산림 훼손 면적은 1,296헥타르이며 피해액은 365억여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법 산림 훼손 적발에 따른 조치는 모두 1,863건으로 이 가운데 벌금 766건, 징역은 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농촌 인력 지원 중개센터를 통해 1,433개 농가에 2만 9천여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7.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5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영덕이 6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5도, 포항과 경주 1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수능일에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